안녕하세요. 권정호입니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뭔가 아마 그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림 속에. 그렇게 이야기가 없이 비형상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형상을 통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이나 그때는 같지.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 그 작업을 하고 한국과 첫 전시회를 하면서 만든 작품이 해골들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어요. 그 작품은 형상을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서 해골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그 시대에 대한 저항. 말하자면은 우리 아픔, 슬픔, 그리고 인간이 견뎌하는 그런 참지 못하는 그런 울분, 그런 감정적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내 작품의 흐름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했던 미래를 통하는 문하고 지금 대구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지. 그게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그게 내 상징 작업이라 해놔서 그게 구글에 위키피디아에 글을 올려놨어. 위키피디아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영문으로 권정호 KWONJUNJHO 치면은 그게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 위키피디아에도 그게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제 대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뭔가 아마 처음부터 작은 작품이 잘 사라지잖아. 잘 없어지잖아. 뭐 누가 좋다고 하면 가지고 와보고 뭐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래 큰 작업을 하고 싶었어. 아트 신대 할 때도 전부 다 미국에서 왔을 때 거의 큰 작품들이야. 그래서 큰 작품으로 해서 보여주는 게 제대로 보여준다 싶어서 큰 작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러고 싶지도 않아. 이제 좀 작아야 되겠다 싶어. 첫째 이게 복원할 때가 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거 할 때는 일단은 그치 한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 불사질든지 놔둘 데가 없는 거야. 그거 큰 걸 갖다 놔놓으면 보여주기는 좋았는데, 응? 그걸 왜다 보관하나? 그게 큰 짐이더라고. 그러나 큰 작품과 작은 작품과 똑같이 해놔도 보면은 작은 작품대로 아주 좋지만은 큰 작품대로 또 그게 규모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사이즈가 있다고. 째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다고. 장단점이 있더라고. 뉴욕에는 친구들이 이제 전시하고 이제 우리가 교중에 사진도 찍고 뭐 이랬는데 가까이 지냈지. 누구요? 전수천이라고. 저번에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김차섭 선생도 있었고 우리보다 한 서너 살 많게. 예.
사습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남주 선생님도 계시고 이래 있었는데 그때에 김그림 선생도 오시고 이래. 뉴욕에는 그때는 판이 그 우리가 처음 그 뉴욕에 있을 때는 백남주 선생도 이제 회고전 비트니 뮤지엄에 이제 회고전 할 때예요. 그 당시에 비트니 뮤지엄 바이애널 20시간 2년마다 하면서 하는 쇼가 있었는데 그 쇼에 가면 거의 이제 한국 작가들 볼 수가 있었어. 그때에 이제 그림에 대한 세계적 작가들 다 나오는 거지. 뭐 우리와 같은 줄리안 스라벨도 뭐 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 망치 이렇게 두드리는 보롭스키라든지 이런 작가들. 그때 우리가 또 그 키스 헤링 뭐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작업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작품 활동했던 사람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그 장소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고 그런 거에 이제 친구들이 전시할 때 도우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시기에 친구들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는 재미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활발한 그런 게 그 환경 때문에 같이 썸여 있는 것 같아. 썸여지는 것 같아. 내가 그 작품은 그 2000년 초에 그렇게 2005년부터 이제 그 당시의 작품들 그때의 이 선에 대한 관심. 내 그림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연구해온 방법이 조형요소 점선 면에 대한 연구라든지 입체력하는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동양적이고 그 말하자면 오히려 한국적이라 할 수도 있는 동양적인 그런 그 예를 들면 유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양사상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원일기론 그게 음과 양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그 우리가 그정 신라 시대부터 이렇게 전달되어 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정신 그걸 어떻게 하면 개발해 볼까 싶어 그 당시에 좀 연구를 했던 거죠. 그때의 작품들이 선의 작품이에요. 선이 처음에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은 또 선 가지고 조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것 가지고 선이 갖고 있는 특성 그걸 어떻게 하면 작품이 그 한국적이고 동양적이고 국가 세계적인 그런 모습을 바꿔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그 당시에는 좀 했는데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음양에 대한 거. 내가 이제 음양에 대한 거는 그림 다른 쪽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작품은 사람과 같아서 그 이렇게 지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두 개가 결합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보면은 그 형상을 해체가 그걸 풀어버리고 그 속에 형상이 들어가도록 그런 걸 그 구상적이면서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그와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를 당하고 뭐 이런 걸 느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내가 우리의 어려움을 갖다가 그림 그렸는데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응? 작품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그걸 할 건가, 우리의 현실 그런 걸 이제 가져오면서 현대적인 방법을 어떻게 구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 속에 깊은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음에 대한 걸 어떻게 승화시켜 볼까? 또 죽음이라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재해석을 해볼까? 우리가 죽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길이거든. 그러면서 죽음이 위대해지려고 하면은 그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위대한 삶이라 하는 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능한지 안 한지 그렇게 그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을 의미 있게 하려고 하면 삶을 의미 있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뭘 남긴다 하는 그런 남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문화적으로 뭘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작족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또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거하고도 연결되고 지금 대구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많이 이제 전에하고는 다르다고. 옛날 우리 시대에는 뭐 그냥 몇 사람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같이 작품을 서로가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게 그 분위기가 되어 간다고. 이 분위기 하는 건 미술의 분위기인데 이거는 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주고받고 하거든. 그 당시에 뉴욕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지. 뭐 키스 헤링이라든지 거기에 이름이 있던 보롭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실제로 우리 생활하고 같은 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작품 째면한 작품을 하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 나도 모르게 그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런 이제 그 등이 뉴욕에서 굉장한 힘으로 느껴졌던 거. 그게 내 속에도 에너지로 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껴요.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가 그 환경이라 하는 게 이게 그 어떤 분위기에 돌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 타면은 바깥에 있는 다른 그 환경하고 달라서 그 환경 속에 타게 되면 그 시 속의 시간과 같이 호흡하게 되고 그 빨라지고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 하는 거하고 뉴욕에서 활동한다 하는 거나 또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한다 하는 것이 충격을 주고 영향을 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 돌아가는 그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바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내주 보면 뒤에 비교하면 큰 차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그런 데서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 자기도 몰라요. 그런 사이에 어느 사이에 그런 대담함이라든지 그런 게 생긴다 하는 걸. 그 작가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영향이 있다는 거. 대구도 이제 과거 분위기가 달라서 지금은 그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많고 지금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 그 다음에 작업 활동이 서로 알게 모르게 경쟁을 지금 해나가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 다른 유의 뭐 지금 미술관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뭘 만들어내는 그런 그 속에 끼가지고 작업하고 이러면 발전하는 거지.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지, 대구가. 다른 데 비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광주보다도 우리가 대구가 그런 기회가 부족해요. 그런 점은 시정부가 앞으로도 또 우리 예술인들이 요구를 하면서 성취를 시켜야 되지. 뭐 예를 들면 이건희 미술관 그 하나만 생겨도 미술관으로서의 하나가 아니고 거기에 살아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작가도 어떤 기회로 해서 좌충우돌 해서 그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랬더니 언젠간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10년석, 10몇 년석 미술관, 대구에 미술관 없어서 그 염원했고 또 그걸 위해서 결국 우야다 바이게 만들어졌잖아. 그런데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그 짜임이라 하면 더 촘촘한 뭐가 생길 거예요. 또 작가들이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 대구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래 싶어요.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어렵게 지내는데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